무명전설 10회를 보고 난 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무거운 감정을 털어내는데 하루가 온전히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점수와 완전히 어긋나는 듯한 모습은 시청자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저는 조항조가 성리의 무대에 대해 평가를 내리던 순간 그 말을 듣고 있던 성리의 작은 제스처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편집 과정에서 잘려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6주 연속 1위를 지켜온 가수가 결승 문턱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평가 기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성리와 하루의 무대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름의 판단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리는 무대를 매우 훌륭하게 소화해냈고 분명한 발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두 참가자 모두 뛰어난 무대를 펼쳐 심사위원들조차 점수를 매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400점에 달했다는 것은 결국 모든 평가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경기 결과 자체보다도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그 점수 차이가 저에게 더 큰 불편함으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하루조차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피로감과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고 막 승리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기쁨의 기색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묻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성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안정적인 참가자였습니다. 6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매주 다른 무대와 다른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왔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시청자와 판정단 모두에게 이미 검증된 존재라는 신뢰를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성리는 단 한 번도 기준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 그 자체로 작동해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조차 결국 그 기준은 성리를 향하고 있었고 그만큼 그는 프로그램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하루는 전혀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초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참가자였지만 이번 준결승에서는 의도적으로 약점이 강조된 서사로 배치되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가사를 잇는 장면이 공개되었고 보컬 트레이너의 입을 통해 성리에 비해 밀린다는 평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시청자의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는 강한 상대 앞에서 흔들리는 도전자라는 이미지로 설정되었고 성리는 이미 완성된 강자라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대가 시작되기 전 이미 시청자의 머릿속에 승부의 흐름이 일정 부분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무대에서도 초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성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음에서의 안정감, 음정의 정확도, 발성의 일관성, 이 모든 요소가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하이톤 음색은 무대를 단번에 장악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루는 초반에는 존재감이 다소 약하게 느껴졌고 성리의 강한 톤에 눌리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구간만 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시점에서 성리의 승리를 예상했고 그 예측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대의 균형은 2절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는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특히 감정선의 표현에서 예상보다 훨씬 깊은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절정 구간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화음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무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베이스를 안정적으로 받치면서도 감정의 밀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했고 성리는 메인 라인을 유지하며 전체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대는 누가 더 잘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판정단 역시 같은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처럼 느껴진다는 평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판단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구조상 결국 한 명은 선택되어야 했고 그 선택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발표된 점수는 하루 941점, 성리 559점.
약 400점에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이 숫자는 무대에서 느껴졌던 박빙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대에서 느낀 균형과 결과, 수치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실력 차이가 명확했다면 이러한 점수 차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무대에서는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경쟁했고, 특히 후반부에서는 하루가 감정 표현에서 더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큰 차이로 나타났고, 이 불일치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낳게 됩니다. 이 의문의 핵심에는 점수 구조가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는 판정단이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 점수가 집중되고, 다른 사람은 사실상 점수를 받지 못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세밀한 항목별 평가가 아니라 선택 중심 구조였기 때문에 선택 비율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결과 점수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정단 다수가 하루를 선택했다면 체감 차이는 크지 않더라도 점수는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결과를 과장되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였고, 바로 그 점이 논란을 키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편집 방식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초반 대결에서는 어느 판정단이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공개되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정보는 축소되거나 생략되었습니다. 특히 성리와 하루의 대결에서는 전체 선택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만 존재하고 과정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조작 여부와는 별개로 프로그램의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감정 서사의 개입입니다. 하루는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극복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서사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판정단에게도 감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안정감은 때로는 감정적 폭발력에 비해 덜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대결은 기술적 완성도와 감정적 전달력 사이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하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이후 전개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리는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무대에 올라 1245점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앞선 결과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같은 프로그램, 같은 판정 구조 속에서 바로 다음 무대에서는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실력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바로 이전 무대에서는 패배했을까요? 결국 이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섭니다. 성리는 여전히 기준이었고, 하루는 그 기준에 도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단순히 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더 설득력 있는 감정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무명전설이 단순한 실력 경쟁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정과 서사를 함께 평가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성리는 패배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한 가수의 실력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평가 기준이 이동한 순간이었고, 그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이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무명전설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감정과 선택이 충돌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